6대 6가지의 다류, 차의 종류라는 이야기이고요. 차 지금 앞에 6가지 종류를 준비해 놓았는데 이 6가지의 차, 우리가 차를 마신다, 차 한잔 합시다 라고 할 때 이 차가 굉장히 다양한 넓은 그런 의미를 갖는데 사실 알고 보면 차라고 하는 것은 카멜리아 시넨시스, 이름이 좀 어려웠나요? 학명입니다. 차 나무의 학명은 카멜리아 시넨시스 이고요. 이 카멜리아 시넨시스에서 나오는 찻잎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차들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그 차 나온 종류, 그죠? 생산되는 차의 종류를 6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6대 6가지로 크게 나눈 차의 종류, 그래서 6대 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6대 다류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차 잎에 차물을 부어 놓았습니다. 일단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시죠? 네, 유리 그릇 안에 담으면 더 화려하게 보입니다. 자, 6대 다류의 기본 6가지인데요. 한번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녹차, 그리고 두 번째가 백차, 세 번째 청차, 그리고 우리 많이 알고 있는 홍차. 자, 전부 색깔로 되어 있네요. 그죠? 색깔 2개 더 있습니다. 요건 황차, 그리고 요건 흑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6대 다류라고 할 때는 6가지로 색깔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녹차, 백차, 청차, 홍차, 그리고 뒤에 황차와 흑차, 요 2개는 따로 분류를 해서 황차, 흑차. 이쪽은 녹, 백, 청, 홍, 그 다음에 황, 흑, 이렇게 6가지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찻잎이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편하게 6대 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6대 다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녹차입니다. 녹차, 풀 녹차,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찻잎도 일반적으로 나뭇잎과 마찬가지로 나무에서 찻잎이 떨어져 나오면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무로 치자면 낙엽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속도가 매우 빠르거든요. 그래서 찻잎을 바로 열 처리를 해서 그 녹색을 보존하도록 만든 것, 그것을 녹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녹색이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열 처리를 한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덕금을 한다고 하죠. 차를 덕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증청, 그죠? 증기로 찌기도 하고요, 솥에 덮기도 하고, 또는 뜨거운 공기를 불어 넣어서 한꺼번에 수분을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긴 하지만 결과물은 녹색을 만들어서 이 녹색을 오래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녹색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원래는 산화라고 하는데 쉽게 우리는 발효라고 얘기하고요. 발효가 되어서 색이 변하기 때문에 발효를 멈춘 차, 그것이 바로 불발효차, 비발효차. 그래서 녹차는 발효를 스톱 시킨 차를 녹차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 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은 찻잎이 굉장히 예쁘죠? 꼿꼿하게 서 있고 백호은침이라고 하는 차고요. 백차입니다. 백차는 흰색이라고 해서 화이트티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이 백차의 특징은 아까 녹차 쪽을 들으셨으면 혹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열 처리한다 그랬죠. 열 처리를 통해서 수분을 날리는 것이 녹차인데요. 이 백차는 열 처리를 하지 않고 자연의 햇빛과 바람으로만 말린 차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 내놓아서 햇빛이나 그늘에서 수분을 다 날려야 하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래 보존해야지
수분이 남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자연의 바람과 빛으로만 말린 차를 백차라고 하고요. 이 백차는 다른 차에 비해서 열 처리를 하지 않고 발효가 되지 않았으니까 영양의 손실이 굉장히 적고 차 본래 차가 가지고 있는 좋은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성이 강하다. 즉 인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바로 백차입니다. 화이트 티. 네. 자,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잎이 조금 큽니다만 청차라고 합니다. 푸른 청차? 뭐 꼭 푸른색은 아니고 녹색인데요. 아까 우리가 녹차를 봤을 텐데 녹차보다 조금 더 잎도 크고 진한 색이죠. 물론 청차가 이렇게 홍차 쪽에 가까운 색깔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청차를 우리는 그냥 편의상 풀청자를 썼지만 중간 발효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차는 조금 자연 속에서 건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발효가 진행이 되는데 이건 고의적으로 중간 정도 발효를 시켜서 내 입맛에 맞추어서 만드는 차입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찻잎이 푸르기도 하지만 바깥에 붉은색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자면 녹차와 홍차의 중간에 걸쳐 있는 차를 우리가 청차라고 하고요. 청차는 그러니까 어떤 건 녹차에 가깝고 어떤 건 홍차에 가깝고 색깔이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 이 들고 있는 청차는 철관음이라고 하는 차인데요. 이 차는 녹차에 더 가까워요. 요것보다 조금 더 갈색으로 변한 것들, 그러니까 발효도가 얘는 40% 정도라고 하면 이 홍차 쪽으로 가 있는 아이들은 60% 정도, 60에서 70% 정도까지 발효가 된 애들도 청차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청차는 레인지가 굉장히 넓죠. 자, 사실 청차는 영어로는 어떻게 부를까요? 우롱. 많이 들어보셨죠? 우롱차. 우롱, 검을 오자에다 용용자 써서 우롱 이렇게 얘기하면 청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청차. 네, 자, 이제 홍차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홍차는 금준미라고 하는 홍차예요. 그래서 너무 고급 홍차다 보니까 싹이 굉장히 어린 싹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홍차들은 대부분 서양 홍차를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서양의 홍차, 립톤 홍차라든가 뭐 이런 홍차들은요, 찻잎을 파쇄형을 사용합니다. 찻잎을 전부 찢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차가 쉽게 우러나오고 색깔이 좀 진한 편인데, 중국에서 명차라고 하는 그런 홍차들은 아주 어린 싹을 가지고 섬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색깔이 그렇게 진하지 않아요. 홍차는 영어로 레드? 아니죠. 블랙티라고 부르죠. 네, 블랙티라고 하는 것은 찻잎이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서양 사람들이 차잎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갈 때 처음에는 옛날에 녹차를 수입을 했었는데 녹차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많이 변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발효차, 소위 홍차를 수입해 가기 시작했는데 녹차에 비해서 찻잎 색깔이 검기 때문에, 우리기 전을 기준으로 해서 검기 때문에 블랙티라고 했던 거고요. 이것을 붉은 홍차를 쓴 것은 탕색이 이제 우려낸 색깔이 홍색을 띈다 그래서 홍차라고 일본 사람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사실은.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차는 유럽에서는 생산되지 않아요.
차는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하게 되어서 유럽에 전해졌는데 지금 홍차, 유럽식 홍차라고 하는 것들은 다 중국 그리고 인건비가 좀 더 싼 인도, 스리랑카, 케냐에서 생산된 것들을 영국이나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수입을 해다가 예쁜 통에 담아서 영국 홍차, 프랑스 홍차 이렇게 팔고 있지만 사실 원조는 중국이고요. 가장 높은 품질의 홍차를 생산하는 곳도 중국입니다. 붉은색 홍차 블랙. 네, 예쁘죠? 아주 찻잎이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요건 녹차보다는 색깔이 조금 진하죠? 황차입니다. 황차, 누런 차라 그래서 황차인데 6대 다리 중에 황차가 끼어 있지만 황차의 생산량은 가장 6대 다리 중에서 적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우리나라에서 황차라고 쓰여서 파는 차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생산되는 차들이 있기는 하지만 6대 다루의 황차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녹차를 만들어서 한 번 더 띄우는 것, 발효시킨 것을 우리가 황차라고 합니다. 특별하게 이야기하자면 황차는 이렇게 찻잎을 녹차를 가져다가 아주 따뜻한 곳에다가 놓고 확 덮어서 숨을 못 쉬게 해서 한번 띄우는 겁니다. 청국장 띄우듯이 띄워서 약간 발효를 시킨 차다. 그래서 이건 후발효차라고 합니다. 앞에 것들은 미생물이 관여한 것이 아니고 산화 과정을 거친 것들이고요. 이 황차는 대기 중에 미생물이 붙어서 얘를 발효시킨 겁니다. 그래서 황차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들고 나온 건 황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차가 있습니다. 군산 은침. 군산이 우리나라 군산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악양성의 군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산된 은침 뾰족뾰족한 첫 번째 싹을 우리가 은침이라고 하거든요. 실버 니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섬세하고 잘 만들어진 차입니다. 이름하여 황차입니다. 네, 자 우리 6대 다리의 마지막 흑차입니다. 검정색으로 보이나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네요. 그럼 아까 홍차를 블랙티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흑차는 뭐라고 영어로 번역해야 할까요? 어렵죠?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둡다 그래서 그냥 다크티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 후발효차의 대표가 보이차, 우리가 알고 있는 푸얼티입니다. 그래서 푸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보이차는 이것도 이제 궁정 보이차라고 해서 굉장히 어린 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색이 그렇게 진하지는 않죠. 그런데 보이차는 숙차와 생차가 있습니다. 보이라는 건 지역의 이름이기 때문에 보이차라는 말은 보이에서 생산된 차라는 뜻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와인 컬러가 나는 이런 숙차를 즐겨 마시는데 중국 현지에 가시면 숙차보다도 이런 녹차 색깔이 나오는 보이차를 많이 마십니다. 보이차가 녹차 색깔이에요? 네, 그걸 생차라고 하고요. 이렇게 인공적으로 발효시키지 않은 보이에서 생산된 차를 보이 생차라고 하고 이렇게 발효시킨 차를 보이 숙차라고 합니다. 보이 숙차 기술은 사실 흑차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에서 차를 수출할 때 특히 어느 쪽으로 티벳이나 그
그다음에 유목민족들에게 수출을 하던 시절에 수출할 때 이걸 들고 가고 이동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압력으로 눌러서 떡을 만들어서 떡을 차곡차곡 쌓아서 이렇게 나귀 등에 싣고 이렇게 참화고도를 넘어가게 되죠. 그랬을 때 자연에 노출되면서 비도 맞고 뭐 이렇게 그죠? 하면서 발효가 진행이 되어 버려서 색이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썩었다고 생각해서 안 먹을까 하다가 아까워서 먹어보니까 이 풍미가 괜찮더란 말이죠. 그게 사실은 보이차 이전에 흑차, 실크로드 참화고도를 통해서 수출되던 그런 차의 전통을 보이차에서 가져다가 숙성을 시켜서 만든 차가 보이 숙차입니다. 그래서 보이차는 다 흑차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6대 다류 가운데에서 보이차는 전부 흑차에다가 갖다가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보이차만이 숙차가 아니라 원래 이렇게 후 발효시킨 차를 흑차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차? 흑차.